그렇게 비싼 아파트까지는 아니어도 대략 한 그냥 10억대 초반 정도의 어떤 남들이 그래도 거기 사냐 이야기할 정도의 아파트에다가 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라면 일단 맞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20대, 30대 사회초년생이 집을 갖고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플랜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버블이 꺼질 수 있는 외부 충격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적은 자본금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참여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갭 투자가 이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혹여나 제가 생각 못한 다른 방법이 있을까 궁금하네요. 저는 박사학위를 가져서 제 몸값을 올리려고 20대에 시간을 쏟아부었고 그 중에서도 쥐꼬리만한 연구비를 악착같이 아끼면서 생활했는데요. 집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춘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MZ세대를 위한 재테크 고민에 대해서 나름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근데 제가 이분의 질문을 다 답을 해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해요. 이분의 자산 상황이라든가 학위는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 그러지만 그 박사학위가 어느 쪽 박사냐가 참 중요한데 그 정보는 없어서 일단 제가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양해 부탁드리고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상을 타깃으로 해야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건지 이것도 불명확한데 일단 제 고향 남구에 있는 단독주택 제가 살았던 집이라면 사실 이게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억이 안 되는 집들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런 집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독주택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땅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땅에 지어진 집의 가치는 거의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요. 동네 자체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게 단독주택들이 모여있는 동네의 치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삶의 여건 문제들이 악화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게 아무리 광역 대도시라 하더라도 주택 가격이 그렇게 몇 억 이렇게 안 부르는 지역들이 되게 많습니다. 따라서 일단 저는 우리 눈높이는 다 높으니까 대구 수성구의 어떤 고가 아파트 아니면 수도권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 갑자기 막 광명역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도 떠오르고요. 또는 저 광교 호수공원 인근의 주상복합도 떠오릅니다. 근데 그렇게 비싼 아파트까지는 아니어도 대략 한 그냥 10억대 초반 정도의 어떤 남들이 그래도 거기 사냐 이야기할 정도의 아파트에다가 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라면 일단 분산 투자를 할 것 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질문을 주신 분이 고학력자니까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다라면 그리고 MZ세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30대 한 초중반 정도까지가 상한이니까 이 MZ세대에 있는 고학력자이시고 이제 앞으로 돈 벌 일만 남으신 분이라면 얼마나 잘 손해보지 않고 꾸준히 돈을 불려나가느냐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남아있는 또 하나의 좋은 조건은 뭐냐면 지금이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지만 당장 시계를 7년 전으로 되돌려서 2014년 하우스푸어 사태의 절정일 때를 생각해보면 부동산 산다 그러면 너 제정신이냐 소리가 듣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결국 부동산도 주식이나 마찬가지로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투자의 기간이 길고 자산을 모을 수 있는 기간이 긴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추천하고 싶은 포트폴리오는 성장형 포트폴리오입니다. 제가 요새 자주 추천하죠. 바로 미국 주식 25%, 한국 주식 25%, 그리고 골드라든가 채권, 현금 등의 50% 정도를 분산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꾸준히 누적적으로 그리고 손실이 났던 해는 더 많이 넣는다든가 또는 손실이 난 투자 분야에다가 새로 저축하는 돈을 더 많이 밀어넣는 방식으로 이 비율을 꾸준히 유지해 나간다면 상당히 높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000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21년에 걸치는 기간 동안 4번이나 마이너스가 나긴 했습니다만 그 4번의 마이너스 손실폭들은 그렇게 크지 않고 반대로 위로 수익률의 상단은 20%에 해당되는 시기들이 상당히 자주 출현할 정도로 연평균 기대 성과는 한 8에서 10%가 나오면서 최대 손실은 10% 안팎에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젊은 고소득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분할 적립 투자를 해나간다면 수년, 아니 10년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오게 될 부동산 시장의 조정 국면에 그때 적극적으로 베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부동산 조정 국면에 왔을 때 집을 매수해야 되는 신호 4가지 잊지 않으셨죠? 첫 번째 뭡니까?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을 것.
두 번째, 경매 낙찰가율이 바닥을 치고 서서히 오르기 시작할 것. 세 번째, 정부가 어떻게 해요? 금리를 인하해 주는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양 정책을 반대로 펼칠 때. 네 번째가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각 지역의 역사적 평균 아래 수준으로 내려가는 이런 조건들을 갖추는 시기가 매수의 적기고요. 그 매수의 적기까지 인내하며 이 포트폴리오를 계속적으로 불려나갈 수 있는가라는 그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첫 번째 의문에 대해서는 쉽게 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붕괴 이야기가 나오게 될 때 이 리스크들이 어떨 때 터지는가, 그리고 이 리스크를 어떻게 해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이었는데, 일단 우리나라 역사상 그 부동산 시장의 고점은 1970년, 그리고 1980년, 1997년, 그리고 2009년 이렇게 네 번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고점인데, 이 모두가 금리 급등할 때 출현했어요. 특히 어디 금리? 예, 미국의 금리가 다 상승하던 시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1970년은 1차 오일 쇼크 앞두고 금리가 상승하던 시기. 1980년은 이른바 볼커 쇼크, 정책금리 20%. 1997년 말할 필요도 없이 96년 있었던 미 연준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서 이 아시아에서 돈이 빠져나갔던 시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는 금리가 내렸는데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서 우리나라의 정책금리 5.25, 미국도 5.25까지 올라갈 정도로 상대적인 고금리 국면들이 출현했을 때가 부동산 시장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서 내년까지는 고금리를 보지 않는데 내후년 그 뒤로 가면서 미 연준이 점점 금리를 인상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때는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붕괴될 때 가장 반대편에 있는 우리나라 부동산이 어려울 때 가장 좋은 자산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미국 달러 표시 주식입니다. 즉 우리나라가 저때 1980년 정도 한 번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1997년이나 2009년 같은 시기에는 미국 달러 자산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았고 실제로 1980년도 주식은 좀 힘들었는데 달러 가치는 역사상 최고치였습니다. 결국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서 세계의 부동산 시장을 좀 누르는 시기에는 달러 자산의 가치들이 높아진다. 그런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1970년대 같은 경우는 주식이 되게 좋았고 80년은 주식이 안 좋았고 97년, 2009년 미국 주식이 좋았잖아요. 왜냐하면 2009년 이후는 특히 미국 주식이 제일 좋았죠. 이런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어느 한 자산에 베팅하지 말고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죠. 미국 주식, 채권 등의 분산 투자, 특히 주식 중에는 리츠에 대한 투자도 한번 검토해보면 충분히 다음번 위기가 왔을 때 자산을 지켜주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주세요 그랬는데 당연히 갭 투자죠. 전세 끼고 사는 게 제일 편한 레버리지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외의 투자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바로 그게 뭐냐 하면 경매 낙찰가율이 급락하는 시점에 경매를 통해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에서 이른바 이야기하는 안전마진 같은 거죠. 감정평가액이 10억인데 예를 들어 7억 정도의 경매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30% 정도의 안전마진이 보장되는 셈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전세 가격이 또 그림에도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아파트의 전세 가격 비율 자체가 서울이 낮았을 때도 40%, 높을 때는 70%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경매 낙찰가율이 막 올라오는 시기가 대체로 전세가율이 높을 때입니다. 70%에 가까울 때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전세 가격이 경매 낙찰가율에 근접해 있죠. 거의 자기 돈이 들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 투자를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잠깐이라도 돈을 일단 투입을 해서 전세를 줄 때까지의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자금들이 필요하니까 부지런히 저축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권리 분석 잘 하셔서 거기 살고 계시는 분을 내보내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석 능력들,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경매를 통해서도 제대로 된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약간은 추상적이었는데 그 나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 주신 분이 고민은 많으신데 본인 정보는 그렇게 많이 오픈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정도가 일단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한계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보다 더 추가적인 고민, 의문이 있으시다면 또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